저는 지금 이 NFT는 정말 시작이고, 시작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누구도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. 특별히 이 땅은 예전에는 대기업같이 큰 자본이 있는 사람만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던 기업들마저도 여기에 뛰어든다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라운드엑스에서 사업전략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원상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가장 블록체인계에서 핫한 주제인 NFT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. 그 디지털 창작물이 갖는 특징, 모든 데이터가 갖는 특징인데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거나 또는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, 다른 구매 경쟁자들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걸 경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았어요. 그 말은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누구나 뿌릴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이 디지털 창작물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소유권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또한 그 거래 이력까지도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디지털 그 컨텐츠나 창작물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거래, 그리고 소유권의 시대를 열었다. 그래서 아마 NFT가 이렇게 핫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좀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. 너무나 많이 유명한 그 오픈시라는 곳, 이런 곳은 사실 15억 달러의 그 밸류에이션으로 1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최근엔 아마 어떤 VC로부터 100억 달러 가치의 제안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기존 기업들이 한 서비스는 아니죠.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NFT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본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. 대표적인 예가 사실 저는 패션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패션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과 동시에 예술과 관련된 패션이기 때문이죠. 대표적인 예가 구찌입니다. 구찌는 원래 NFT가 핫할 때부터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앱 중에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. 국내는 서비스되지 않는데 스니커 게리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. 그래서 스니커 게리지는 나만의 그 버추얼 가상의 스니커를 사서 내 그 신발장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발이고 그냥 NFT로만 발행된 신발인데 이것을 120달러 정도의 금액을 주고 산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구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객의 어떤 페르소나나 아니면 이런 그 프로파일들을 취득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아마 구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NFT를 확장할 거라고 밝히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또 성공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얘기하자면 이제 루이비통을 들 수도 있습니다. 루이비통은 루이 더 게임이라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다운받은 게임을, 모바일 게임을 런칭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NFT를 아이템으로 발행을 하고 또한 이런 아이템들을, 희귀 아이템들을 뿌리면서 회자되면서 인기도 끌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또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션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기존의 지금까지 웹 서비스들은 대기업들이 대단히 서비스 돈을 들여서 자본을 들여서 DB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서비스를 정교해가는 사실 이런 웹2 방식의 서비스였다고 하면 이제 웹3 방식,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들을 작은 소단위로 만들어지는 이런 웹3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. 사실 NFT는 그런 서비스의 시대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 자기 팬만 있더라도 NFT를 쉽게 발행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쉽게 서로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너무나 쉽게 낮은 진입장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롱테일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 과거에는 정말 최상위에 있던 대기업들만 할 수 있던 서비스들을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예전에는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단 100명의 나의 팬에게만 해도 NFT를 팔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런 인프라는 점점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창작자 경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기존에 원래 이런 창작자 그 경제에서 좀 이득을 취하던 중간의 미들맨들은 아마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저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드는 건 기존의 기술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던 기업들이 점차 이 영역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 원천이 단순히 데이터에 있지 않고 창작물,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창작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던 기업들마저도 여기에 뛰어든다는 것이죠.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블록체인이 뭐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이런 블록체인의 모습보다는 좀 더 바깥쪽으로 외향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클 것이고, 그것은 아마 저희는 굉장히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. 이게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이슈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창작물의 원본이 무엇이냐, 이런 문제들이 사실 아직은 해결이 100% 되지는 않았고, 지금 현재 오픈시와 같이 거대한 플랫폼마저도 사실 개인 간의 어떤 창작물의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, 또 그런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만큼의 정교한 시스템을 백엔드에 갖추고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누구도 감시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향후에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 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아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일단 저희는 디지털 아트를 컨텐츠 영역에서는 골랐습니다. 그래서 NFT가 처음 발행될 때부터 누군가 검색을 하고 그것을 소비할 때까지 사실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겠죠. 그 밸류 체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리스하게 구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하고 있고요. 컨텐츠는 아트로, 그리고 그런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해 주는 쪽에서 저희 매출을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. 앞으로는 아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점차 이제 고객들에게 기존에는 NFT가 없으면 향유할 수 없었던 그런 소유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는 아직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인으로 아직은 그레이 영역이에요. 하지만 저희가 좀 해결한 것은, 저희는 실제로 거래가 있을 때 거래를 판매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법 아래에 있는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NFT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디지털 아트 작품을 거래하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NFT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때도 아직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좀 빠르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 또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이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. NFT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리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,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는데, 저는 지금 이 NFT는 정말 시작이고, 시작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누구도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은 예전에는 대기업같이 큰 자본이 있는 사람만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얘기하기로는 좀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다. 무언가 하고 싶다면 정말 한번 방법을 알아보고 도전해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런 도전이 크리에이터든 소비자든 기업이든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또 컨텐츠 산업도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